아버지는 요즘 들어 같은 이야기를 매일같이 꺼냈다. 내가 젊었을 적에 그 강가에서 말이야. 처음에는 자식들도 웃으며 들어주었다. 하지만 같은 말을 하루에도 10번씩 반복하는 걸 보면 웃음은 사라졌다. 기억은 더듬거리다 끊기고 방금 했던 일도 잊는 경우가 잦아졌다. 큰아들은 퇴근길에 들러 아버지의 약 봉투를 챙겨왔다. 아버지, 오늘은 약 드셨어요?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뭐 필요하냐? 사람은 흘러가는 거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점점 무거워졌다. 둘째 며느리는 속삭였다. 이러다 큰일 나요. 요양원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요양원에 모신다는 건 다시는 함께 밥상에 앉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막내딸은 울먹였다. 그래도 아버진 우리 곁에 계셔야 해요. 침묵은 오래 이어졌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밤늦게 방 안에서 중얼거렸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젠가는 드러날 거다. 자식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순한 망령이라 생각하며 흘려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낡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겉봉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큰아들은 손이 떨렸다. 모두가 모여 봉투를 열자 종이 몇 장이 바스락 소리를 냈다. 첫 문장은 충격이었다. 너희는 모를 거다. 내가 다른 여인과 살며 낳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순간 거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버지는 40년 전 한 여인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다. 이름, 태어난 해, 살던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남겨져 있었다. 큰 며느리는 울부짖듯 말했다. 이게 사실일 리 없어. 막내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둘째 아들은 분노로 손을 떨며 편지를 구겼다.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배신했단 말이야? 방 안은 폭풍처럼 뒤흔들렸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멍하니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았구나. 그 목소리는 죄책감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 밥상에 앉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밥은 식어가고 한숨만 무겁게 방 안을 채웠다. 둘째 아들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는데 아버지는 그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만 감은 채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막내딸은 울먹이며 아버지 손을 붙잡았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입을 열었다.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땐 모두를 잃을까 두려웠다. 큰 며느리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어머니 인생은 뭐가 됩니까? 아버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식들의 상처를 덮을 수 없었다. 저녁상 위에 국은 식어 굳어갔고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긴 침묵에 잠겼다. 편지에 적힌 이름은 윤희. 그리고 그녀의 아이는 지금 40살이 넘었을 터였다. 자식들은 고민 끝에 주소를 찾아보기로 했다. 막내딸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자 오래된 주소는 이미 사라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 사이에 아직 소문은 남아 있었다. 그 여인은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지. 아이는 아마 이 근처에 살고 있을 거야. 그 말에 가족의 눈빛은 다시 흔들렸다. 둘째 아들은 이를 갈았다. 찾아가야 해.
아버지가 정말 그랬는지 확인해야 해. 큰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확인한다고 뭐가 달라져? 어머니는 이미 계시지 않는데. 하지만 막내딸은 고개를 저었다. 달라져.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져. 그 순간 모두는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편지를 읽고 난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에 서로 자주 웃고 떠들던 저녁 시간이 사라졌다. 누군가 말문을 열면 다른 사람이 고개를 돌렸고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막내딸은 밤마다 울며 중얼거렸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둘째 아들은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들어오면 곧장 소리부터 질렀다. 아버지가 사람 맞아? 아버지가 인간이야? 큰아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강가에서 만난 그 여인은 정말 고운 사람이었지. 자식들은 귀를 틀어막았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특히 큰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 얘기 그만하시라고요. 아버지는 멈칫하며 눈을 껌뻑였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순간 모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방금 자신이 한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자식들은 모여 앉아 다시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 해. 하지만 그 결정은 새로운 폭풍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막내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편지에 적힌 이름과 흔적을 추적했다. 여러 번의 검색 끝에 SNS에서 익숙한 성을 가진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나이는 42, 직업은 소규모 가게 사장. 프로필 사진 속 얼굴은 아버지를 꼭 닮아 있었다. 막내딸은 숨이 멎는 듯 핏줄의 흔적을 느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일까? 그녀는 형제들에게 알렸다. 둘째 아들은 분노에 차서 말했다. 찾아가자. 만나서 물어보자.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뭘 얻겠냐?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 괜히 가정을 깨부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호기심은 이미 선을 넘어섰다. 며칠 뒤 막내딸과 둘째 아들은 그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남자는 놀란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 순간 막내딸은 확신했다. 그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모두 아버지와 똑같았다.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윤희 씨 아드님이신가요? 남자는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들이 누군데 우리 어머니 이름을 아는 거죠? 작은 가게 뒷방에서 세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다. 막내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보였다. 남자는 종이를 보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건 내가 어릴 때 본 필체랑 똑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신 적이 없었어요. 막내딸은 눈물을 삼켰다. 둘째 아들은 분노와 혼란에 흔들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라는 거잖아.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맺힌 채 고개를 숙였다. 막내딸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건 진실일까? 아니면 서로를 파괴할 거짓일까? 침묵은 깊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그 순간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가족을 원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막내딸은 손을 덮으며 울먹였다.
우린 어쩌면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일지 몰라요. 그 말에 모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막내딸과 둘째 아들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큰아들은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왜 멋대로 만나러 간 거야? 어머니 무덤에 대고 뭐라 말할 거냐? 큰 며느리는 울부짖듯 말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잖아. 우리 가정을 왜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야? 막내딸은 눈물로 대꾸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 피는 거짓말하지 않잖아. 둘째 아들은 소리쳤다. 그새 남자도 피해자야. 아버지가 두 집안을 다 망쳐놨다고.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아버지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떠돌았고 때때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윤희야 미안하다 아이들아 용서해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자식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아버지를 부모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모든 불행을 불러온 존재일 뿐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이 다가왔다. 막내딸은 한밤중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흩어졌다. 사랑했다 하지만 죄였다. 막내딸은 울부짖으며 아버지 어깨를 끌어안았다.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은 무겁고 오래된 죄의 무게처럼 떨어졌다. 다음 날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차에 오르며 그는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여기서 내 인생이 무너졌구나. 그 한마디에 자식들은 숨을 삼켰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 가족은 가족이지만 더 이상 예전의 온기는 없었다. 어느 날 막내딸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생각했다. 편지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렸지만 어쩌면 우리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게 아닐까?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집안에 스며들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점점 기억을 잃어갔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후회와 허무뿐이었다. 그리고 남겨진 자식들은 편지 속 진실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마음속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